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대전공입니다. 이제 2월도 끝이 나고 봄이 성큼 다가오는 3월 둘째 주입니다. 3월은 시작의 계절인데 혹시 올해 목표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따뜻한 3월에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1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 너무 춥고 피곤하고 몸도 얼어 있으니 따뜻한 봄 기운을 맞으면서 올해 계획했던 목표를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미대 전공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 위에 변수라는 글자를 적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일터에 도착해서 업무에 집중할 때 변수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 변수라는 것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등장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등장하는 이런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경험한 회계사무소와 일반 업체를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사무소입니다. 회계사무소는 신고기관이 아니면 정말 한가하고 조용하고 뭔가 평화의 모든 기운이 회계사무소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긴장감이 흐른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알 수 없는 권력 다툼이 흐르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사실 회계사무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2배에서 3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많다 보니 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인하여 네 편, 내 편이 생기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처음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외출을 하여 자리를 피했는데 그런 광경을 자주 이제 겪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뭐 회사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신고를 잘못하여 관할 세무서나 거래처 사장님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회계사무소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업무를 하면서 누가 실수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 실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양이 너무 많고 신고 기간 때는 정신없이 업무를 쳐내다 보면 어느 순간 세법이 생각나지도 않고 숫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맞다고 착각하여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채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놓치게 되어 담당 세무 공무원들에게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오는데 사실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가산세까지 같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가산세를 사장님께 전가시킬 수는 없으니 수수료 받아서 가산세 납부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신고기간에는 집중하고 또 집중하셔야 합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제가 다니는 일반 업체의 회계팀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것이니 절대 모든 업체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업체이다 보니 거래처의 문제보다는 직원들의 문의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노조가 있다 보니 직원들의 이야기에 특히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급여가 맞는지입니다. 본인은 아무래도 급여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체크해 주라고 요청하는 직원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말정산 시즌이라 그런지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지금 매출이 어떻고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순으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저는 이제 관리자다 보니 하소연이 조금 많은 게 아무래도 생산직 여사원들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문제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력 다툼인데 일반 중소기업의 현장은 직원 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직원하고 우리나라 직원하고의 알력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기와해서 사시는 분들하고 이제 순수한 우리나라 여자 직원분들하고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있는 여자분들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렵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악착 같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게 사는 여자분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생각과의 차이, 그리고 아무래도 일을 더 잘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외국인들이 더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한 번씩 가끔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근데 참 이게 말은 들어주는데 그렇다고 그 직원한테 가서 뭐라 할 수는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는 회계사무소처럼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세하게 얘기하면 정해져서 바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바쁘고 꾸준히 한가합니다. 회계사무소 직원들이 일반 업체를 많이 동경하거든요. 한 3년 차에서 5년 차 되면 회계관리 부서의 팀장이나 이런 거 맡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막상 하다 보면 다시 회계사무소로 오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회계사무소하고는 업무 특성이 다릅니다. 정말 일반 업체는 너무 딱딱합니다. 회계사무소는 저희 일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비해서 일반 업체는 안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 경직되어 있고, 회계사무소에 비해서, 그리고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여러 일을 맡아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 플러스 재무, 그리고 플러스 기타 업무, 회계 업무하고 재무 업무만 해도 일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회사에서 일어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직원들 간의 일이라든지, 갑자기 직원들이 다쳤을 경우, 그럴 때 현장에서 가야 되지만, 그리고 생관에서 생산 관리에서 병원을 데려가 줄 수도 있지만, 너무 바쁠 때에는 저희가 데려가기도 합니다. 이게 잡다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쉰다는 거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쉬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게 이른 출근입니다. 특히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 업체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출근해야 되는데 회계사무소는 9시 조금 넘어서 출근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경력이 있는 분들은 회계사님한테 얘기해서 아침 출근을 조금 양해를 좀 구해달라고 하면 좀 구해주기도 합니다. 요즘 특히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일반 업체로 오면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견디고 나면 세상 제일 편한 곳이 일반 업체입니다. 저는 정말 기회가 좋았던 게 회계도 하고 재무 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큰 업체들은 이 회계 업무만 보는데도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다 같이 한꺼번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 재무 업무라는 걸 이제 배워 놓으니까 정말 이게 쓸 때도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회계와 재무 업무를 같이 보는 이런 직원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남자 직원이라면 사무장을 할 거면 회계사무소에 다니면 좋지만 회계 업무를 잘 배워가지고
일반 업체의 이력서를 써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 커리어를 쌓아가다 보면 이제 뭐 은행 직원들하고도 친해지고 공무원들, 세무 공무원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계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말 또 좋았던 게 여기서는 이제 회계 원칙, 정말 정확한 원칙에 대해서 많이 배우니까 좀 더 꼼꼼하게 재무상태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조금씩 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업무는 장단점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회계사무소는 조금 자유롭지만 신고에 대한 스트레스, 거래처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는 업무 사이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응만 하면 업무는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자유롭지 못하고 사장님의 지시사항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완료해야 한다는 약간의 답답함, 그리고 보수적, 이런 게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이 회계사무소의 업무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반 업체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둘 다 별로라고요. 네, 그것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슬퍼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과거의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래전공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노력하는 유튜버 사토치가 되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굿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